김민재의 주가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스팔레티 감독조차도 김민재를 나에게 있어선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다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난 그 아탈란타하고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상대 공격수인 휠란드와 이제 루크만을 꽁꽁 묶는 그런 괴력을 과시했었죠. 물론 뭐 부상을 당해서 75분경에 교체 아웃되긴 했었지만요. 경기가 끝나고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재는 한 경기에 적어도 20개의 놀라운 일을 하는데 나에게 그는 진정으로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다. 그는 볼을 발에 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면 5초 만에 상대 페널티 지역으로 가서 골을 넣을 수 있다. 그가 새로운 방식의 축구로 들어갈 수 있다면 난 그가 어디까지 도달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실력과 그리고 잠재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또 이제 그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와 쿨리발리에 대해서 이제 자꾸 비교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김민재와 쿨리발리의 차이가 뭔지 아나? 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상세하게 해줬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두 선수 모두 비범한 선수들이다. 오픈된 공간에서도 매우 빠르게 상대를 제압하는 선수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두 선수를 동시에 칭찬을 하면서도 둘의 차이를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김민재는 결단력과 가속 측면에서 상대로부터 소유권을 뺏을 수 있는 힘이 있다. 반면 쿨리발리는 자신이 경합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강했기에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종종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와 반대로 김민재는 위험을 감지할 때면 힘을 배가시킨다. 김민재는 가장 복잡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한다. 이럴 때면 그는 마치 3-4명이 뛰는 착각을 들게 만든다. 심지어 그는 쿨리발리보다 어리기까지 하다. 나는 그를 1, 2, 3년 뒤에 보고 싶다. 난 그가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둘 다 너무 좋은 선수지만은 김민재가 조금 더 집중력이 있다는 것과 김민재가 나이가 더 어리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김민재와 쿨리발리의 기록을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왼쪽은 자국 리그 비교입니다. 물론 뭐 김민재 선수가 더 출전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도 양적인 부분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모든 기록에서 다 앞서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패스 성공률이라던가 공중볼 경합이라던가 공중볼 성공률이라던가 그라운드볼 경합, 그라운드볼 성공률, 그리고 클리어링, 가로채기, 그리고 이제 슈팅 차단까지도 다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질적인 부분에서도 앞서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챔피언스 리그로 비교를 하면요. 그래도 패스 정확도라던가 이제 공중볼 경합 횟수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슈팅 차단 자체는 쿨리발리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패스 성공 횟수라던가 그가 패스 자체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김민재 선수가. 그리고 또 이제 공중볼 성공률, 그라운드 성공률, 즉 질적인 부분은 김민재가 쿨리발리보다 앞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그는 서로의 리그가 다르니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쿨리발리보다는 이번 시즌 앞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쿨리발리 선수가 초반에는 새로운 팀 적응과 새로운 리그 적응에 고전하다가 최근에는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마침내 쿨리발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하지만 리그를 옮긴 거는 김민재 선수도 똑같고 도리어 김민재 선수는 터키에서 이탈리아로 더 밑에 리그에서 조금 더 상위 리그로 옮겼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리그 적응도 역시도 선수의 실력이라고 한다면은 김민재 선수가 적어도 이번 시즌만큼은 더 위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스팔레티 감독의 발언이 상당히 현지에서는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플레이어스 올리라는 쇼에 그 과거에 나폴리에서도 뛰었던 스위스 대표팀 미드필더 베라미와 그리고 또 이제 이탈리아 대표팀 멀티플레이어이자 이제 라치오에서도 활약을 했었던 파롤로 그리고 또 이제 유벤투스에서 과거에 뛰었고 칼리알리에서 뛰었고요. 이탈리아 대표팀 공격수를 했었던 마트리가 출연해가지고 그 스팔레티 감독의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토론을 했는데요. 먼저 그 파롤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스팔레티가 김민재에 대해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하던데?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베라미가 김민재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냐고? 그건 아니야.
그건 조금 과장됐어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트리가 이번 시즌 김민재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쿨리발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센터백이었어. 세리에 최우수 수비수도 수상했었지. 비록 리그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팀이 지금처럼 수비적으로 강한 팀도 아니었어. 즉 쿨리발리가 뛰었을 때의 나폴리보다 현재의 나폴리가 더 강하다라고 마트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밀리탄과 판다이크도 잘하고 있잖아 라고 답을 했는데 판다이크는 마트리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판다이크가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었던 거 맞지만은 이번 시즌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냥 쿨리발리가 과거에 잘했던 거 맞지만은 이번 시즌 기준으로는 김민재가 더 나은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김민재가 세리에 최우수 수비수? 저는 이번 시즌 수상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쿨리발리래 김민재이래 동일한 거고요. 물론 뭐 그동안 보여준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쿨리발리가 그동안 보여줬던 실력적인 부분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이번 시즌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에 베라미가 김민재는 프리미어리그 검증이 필요해. 그래서 난 보트만을 더 위로 평가하겠어 라고 했는데, 김민재 물론 뭐 프리미어리그가 세리아보다 더 상위 리그인 건 맞죠. 근데 보트만과 김민재를 비교하기에는 김민재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뛰고 있거든요. 보트만은 반면에 프리미어리그에서만 뛰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룰로가 바로 그렇게 답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김민재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잘한 걸 봤잖아 라고. 그래서 이제 김민재와 보트만의 이번 시즌 기록을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인 기록에서 다 김민재 선수가 앞서요. 패스적인 부분에서도 보트만도 물론 발밑이 상당히 좋은 센터백이지만 김민재가 더 좋고요. 패스 성공률도 더 좋고 패스 성공 횟수는 2배 가까이 많고 심지어 뉴캐슬이 수비적인 팀이잖아요. 그러면은 수비와 관련한 지표들이 보트만이 더 많아야 하거든요. 공중볼 성공이라던가 아니면 그라운드볼 성공이라던가. 근데 이거 역시도 김민재가 보트만보다 더 앞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클리어링, 가로채기, 그리고 슈팅 차단 모두 다 김민재가 보트만보다 앞서고 있어요. 오직 그 그라운드볼 경합 승률만 보트만이 앞서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보트만이 김민재보다 위다?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보트만이 굉장히 좋은 수비수고, 제가 그래서 보트만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재 뉴캐슬 이적설을 했었을 때 그 정도로 보트만을 인정을 하더라도 김민재보다 한 수 위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뭐 밀리탕이라던가 판다이크라던가 쿨리발리 같은 경우는 과거의 경력들을 통해서 김민재보다 뭐 더 낫다라고 얘기한다면 모를까요? 비록 뭐 그러니까 베라미는 김민재가 보트만보다 더 떨어지는 센터백이라고 평가하긴 했지만은 김민재 선수에 대한 칭찬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아탈란타전에 선발 출전했던 골리니 골키퍼, 예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서 임대로 뛸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죠. 같이 이제 알리 생일 파티도 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골리니 골키퍼가 이제 김민재에 대해서 다즈나구의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괴물이야 라고 한 건데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김민재는 괴물이야. 그는 다리에 강점이 있고 발이 빠르다는 거죠. 자주 질주한다. 내가 나폴리 왔을 때 그가 누구인지 몰랐으나 그와 훈련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이고 정신력이 강한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볼을 되찾아오면 항상 팀원들에게 패스를 하며 다시금 공격이 진행되도록 노력한다. 진짜 괴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탈란타하고의 경기 때 파올로 칸나바로하고 파비오 칸나바로 형제가 이제 그 경기장을 방문했었는데요. 파비오 칸나바로는 저희가 잘 아는 선수죠. 그 이탈리아 대표로 2006년 월드컵 우승 주역이었고, 그때 이제 발롱도르를 수상하기도 했었고, 나폴리 유스 출신으로 나폴리와 파르마, 인테르, 그리고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 등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파올로 칸나바로는 이제 파비오 칸나바로의 동생으로 마찬가지로 나폴리 유스 출신으로 나폴리에서 상당히 많은 경기들을 뛰었습니다. 둘 다 나폴리 태생이기 때문에 나폴리 경기를 이제 관전하러 온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카날레 8 거가 8번 채널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위치한 그 나폴리 레전드와 만나요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김민재에 대해서 지난 10일에 평가한 게 있는데요. 김민재는 수준 높은 수비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는 매우 희귀한 선수이다. 컨셉트 면에서 경기 내내 집중하는 이탈리아 수비수들과 상당히 비슷하다.
파비오 형이죠. 형과 내가 이제 중국에서 코치를 했을 때 그는 베이징에서 뛰고 있었는데, 베이징 고안 얘기죠. 당시에도 그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선수였으나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 튀르키예에서 그는 유럽 축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했고, 이제 그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강한 선수로 발전했다. 그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우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평범하게 좋은 플레이를 하는 수비수보다 집중력을 가지고 수비하는 수비수가 항상 더 낫기 마련이다. 신체적으로 그는 기계이다. 엄청난 피지컬 능력을 갖추고 있고 성장해왔다. 김민재는 이미 중국에서도 강력하게 거론되던 선수이고 그의 이름은 한동안 유명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인 파비오 칸나바로도 나폴리 지역지인 일 마티노하고의 인터뷰를 오늘자에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요, 김민재는 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김민재는 정말 인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몇 년 전 안드레아 카르네발레, 이 사람은 이제 그 우디넷의 수석 스카우트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 나폴리의 레전드기도 했었습니다. 어쨌건 카르네발레가 그를 나폴리로 데려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에 대해 물어봤다. 당시에 난 그가 뛰어난 선수하고 답해줬다. 그는 당시 내가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본인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실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하지만 스팔레티 감독 밑에서 그는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이젠 전혀 산만해하지 않고 이성을 잃는 법이 없다. 항상 필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무엇이 적절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보르톨로 무티 감독이 김민재가 날 가장 놀라게 한 선수라고 그 라디오 원 스테이션이 라는 채널에 이게 나폴리 지역 라디오 채널이거든요.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참고로 이제 무티는 1990년대 중반에 이제 나폴리 감독도 했었고 아탈란타 감독도 했었고 또 2010년에 다시 한번 아탈란타 감독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리하고 아탈란타 경기가 있을 때 양쪽에 대해 이제 질문을 하려고 원스테이션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던 거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라디오 진행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크바첼리아와 김민재, 휠란, 그리고 이제 루크먼 중에 누가 당신을 가장 놀라게 만들었나? 라고 질문한 겁니다. 나폴리와 이제 아탈란타 신입생들을 질문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티가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크바첼리아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난 김민재를 선택하겠다. 그가 이탈리아 최고의 수비수로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다 놀라울 따름이다. 그는 신체 능력은 물론 정신력까지 강하다. 물론 다른 선수들 역시 세리에의 유쾌한 놀라움을 가져다주는 선수들이긴 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나폴리는 주중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경기를 칠 예정입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 선수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프랑크푸르트전에 출전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어쨌건 이 경기가 끝나고 이제 토리노 원정, 밀란 홈, 레체 원정, 베로나 홈, 유벤투스 원정, 그 살레르니타나 홈 경기를 칠 예정인데요. 밀란하고 유벤투스전을 잘 넘어선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뭐 나폴리가 4월 중순 이내에 우승을 조기에 확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건 김민재 선수가 매 경기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이탈리아 현지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또 이제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도 좋은 활약들을 계속 이어나가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상이 없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